네, 지금부터는요, 이슈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대장주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이런 대장주들이 또 집을 나갔습니다. 언제쯤 돌아올 수 있을지 이제 실적 시즌이 돌입했으니까요. 자세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의 사영관 차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항상 오늘 이렇게 네. 차장님을 처음 뵙는데 네. 항상 말씀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네. 오늘 우리 사영관 차장님의 투자 인사이트 알차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주도주가 없는 국내 증시입니다. 맞아요. 집 나갔던 네. 우리 대장주들의 수급 언제쯤 돌아올 수 있을까? 언제까지 이런 주도주 없는 증시 지속될까요? 네. 글쎄요. 이게 지금 다른 곳에 더 좋은 별장을 마련했는지 그러니까요. 집으로 돌아오진 않아요. 컴백홈 해야 되는데 이건 이제 외국인들 수급의 문제로 결국 기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금리가 인상되고 양적 긴축을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결국은 대장주들, 소위 말하면은 지분율이 굉장히 높은 종목들이에요.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는 외국인들이 50% 이상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었어요. 물론 지금도 계속 줄이는 과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분율이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달러가 강세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환손실을 싫어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머징 증시에서 돈을 계속 빼서 나가야 되는데 그 돈들을 어디서 뺄 거냐는 거죠. 네, 많이 들어있는 곳에서 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얘기들 굉장히 좋게 나오고 이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많이 가지고 있는 지분들을 빼서 달러로 바꿔서 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제일 문제일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사영관 네. 차장님께서 외국인의 수급을 다른 곳으로 쏠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번 주 국내 증시도 이런 박스권 흐름을 벗어나지 못할까요? 네, 이게 주 단위로 참 보기에도 약간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나도 이제 변동성이 네. 위아래로 어떤 불확실성 속에서 이슈가 있으면 위로 올라갔다가 아니면 또 수면 밑으로 들어갔다. 이런 것들을 반복하고 있거든요. 네. 굉장히 좀 불안정한 증시 속에서 여러분들도 매매를 하시기가 굉장히 힘들고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움직이지가 않아서 답답하고 이런 장세들이 계속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주 단위라기보다는 4월 달에도 코스피 밴드 자체를 2670에서 2830 정도 좁은 박스권 내에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이 강하게 위로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나올 만한 요인들이 아직까지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박스권의 좁은 구간에서 코스피 밴드를 설정을 하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증시가 이렇다고 해서 또 움직이지 않는 종목들만 있느냐? 그건 아닌 거예요. 네. 움직이는 종목들이 또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상대적으로 더 소외를 받으시는 거예요. 정말로 원자력 이런 것들 오늘 한신기계 같은 거 거의 20%에 달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 그리고 테마적인 부분들 관련해서는 종목들의 움직임이 계속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장세에서도 나 가만히 있기 싫다. 어떻게든 시장을 따라가는 흐름들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에는 이런 테마들이 어떤 테마들이 주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어떤 정책들이 나오면서 종목들의 주가를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장중에 파악하려는 노력들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런 테마주들에 네. 좀 투자를 해도 괜찮다라는 의견이실까요? 테마주 중에서도 일단은 실적 기반으로 좀 깔고 가는 종목들이 있고요. 네. 예를 들면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여기 나와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제 인공지능 하면 되게 막연하잖아요. AI. 그런데 AI 이런 것들 기초적인 부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실적을 내는 업체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위세 아이텍이라던가 말씀드렸던 셀바스 AI 이런 것들은 안정적으로 영업이익을 꾸준하게 연간 단위로 내면서 AI 테마가 붙다 보니까 앞으로의 기대감들이 더 커지는 거죠.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골라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주도주가 필요한 증시인데 그렇다면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확실한 주도주가 필요한 지금 네. 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1분기 실적 시즌이 개막할 예정인데 눈높이를 좀 낮춰봐야 될까요? 눈높이 자체는 낮추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급이에요, 수급. 네. 이게 실적만 보고 외국인들이 종목을 매수하는 장세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실적 잠깐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1분기의 매출이 78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거의 사상 최대 매출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매출은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영업이익도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면서 14조 원 수준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실적에 문제는 없습니다. 실적에 분명히 눈높이 기대감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증시의 주가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이 외국인이라는 말이죠. 그게 제일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이런 실적을 기점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오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많이 팔고 있어요. 네. 보게 되면은 지금 투자 상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 외국인들이 거래소 쪽에서 한 500억 정도 매도하고 있는데 전기전자를 1,500억 가까이 매도하고 있어요. 전기전자에 그만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비중이 많이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의 비중이 높은 종목들을 계속 빼고 있는 거예요. 실적이 이렇게 좋게 나올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수급이 너무 좌지우지하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자체를 낮출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이제 환율 효과도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더불어서 북미 고객사라든가 자사의 스마트폰, 이런 폴더블 이런 쪽들이 굉장히 견조하게 판매가 되고 있어요. GOS 이슈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어떤 수급적인 면 그리고 플러스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하락을 하는데 그중에서 이제 메모리, 기존 메모리보다는 신사업 쪽의 비메모리를 봐야 되거든요. 그쪽에서 수율 문제 때문에 파운드리 쪽 4나노가 늦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은 안 좋은 이슈가 실적을 덮어버리면서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빼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실적은 좋게 나오겠지만 상단은 조금 제한이 되겠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주가가 부진한 이유로는 수급을 좀 꼽아주셨고요. 하지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맞출 필요는 없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유진투자증권에서는 목표가 88,000원으로 하향했고요. 네. NH투자증권에서는 양호한 실적을 전망하면서 목표가 105,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맞아요. 네. 우리 차장님의 의견은 어떠실지 궁금한데요. 네네. 일단 상반된 의견들이 나왔어요. 이거는 네. 이제 애널리스트들도 전부 다 이제 개인이에요. 개인의 의견을 그쵸.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모아서 이런 목표가들을 추정을 하는 거거든요. 저도 이제 나름대로 좀 추정을 해보게 되면은 저는 유진 쪽에 좀 손을 더 들어주고 싶어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글로벌 최고의 기업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 자체가 일단 스몰 스텝으로 25bp 인상을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너무 고용 지표도 좋게 나오고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좋게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서 25bp 인상에서는 이거 물가, 인플레이션 잡기 어렵다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50bp 인상에 대한 빅스텝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중간에 키워버리는 거죠, 폭을.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삼성전자 대표적인 종목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수급상의 이슈에서 절대적으로 자유로울 수가 없는 종목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이게 지난 1년간 제가 투자 동향을 좀 조사를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개인들이 삼성전자 23조 매수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외국인하고 기관이 다 판 거를 개인들이 다 산 거예요. 네. 그만큼 주가는 굉장히 안 좋았죠. 네. 사실상 뭐 개인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외국인과 기관과 항상 반대로 움직이면서 종목에서도 수익을 제대로 못 내요. 항상 뉴스를 보면요. 그리고 올해 1분기 3개월만 봐도 개인이 6조 3천억 매수했어요. 삼성전자를요. 그만큼 개인들의 매수가 여기 쏠려 있는데 그걸 누가 물량을 던져주고 있느냐. 이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유진투자증권의 관점으로 보고 88,000원 얘기했었나요? 네, 맞아요. 저는 상단을 조금 더 제한을 두고 싶어요. 8만 원. 네, 88,000원보다 더 낮춰가지고 일단 8만 원에 도달을 했을 때 보고서 거기에서 하단으로 다시 떨어질지 아니면은 외국인들 매수가 붙으면서 위쪽을 돌파할지 그 부분은 8만 원에서 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사연관 차장님께서는 유진투자증권에 대한 손을 들어주셨는데 88,000원으로 잡았는데 우리 차장님께서는 또 8만 원으로 상단을 좀 제한해 주셨습니다. 네. 투자 판단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지금 시점, 지금이 바로 또 1분기 실적 시즌이 개막이잖아요. 맞아요. 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네. 업종, 또 종목이 있다면 어떤 걸 꼽아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일단은 실적 시즌에는 아무래도 실적에 집중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양호한 실적을
실적을 낼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이제 그런 쪽들은 지분을 계속 줄이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정유주 좀 얘기해 볼까요? 정유주가 최근에 뭐 전쟁 사태 아시다시피 굉장히 좀 심각했고요. 예멘 쪽에서도 반군이 지금 사우디가 우리 쪽에 개인 멈출 때까지 공격 계속하겠다 이런 발언들 하면서 국영 석유 회사 이제 물류 시설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만큼 에너지 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확실성들이 계속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급등했던 유가가 진정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정유사 입장에서는 정제 마진 효과가 굉장히 톡톡하게 누릴 수 있고요. 거기다가 재고 평가 이익까지도 겹치면서 이 정유 부문에서만 지금 올해 1분기에 실적이 한 1조 2천억 이상 영업이익을 낼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거의 1조가 이제 정유, 정제 마진이라던가 평가 이익 이런 쪽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큰 이슈를 받고 있는데 문제는 피크아웃이에요. 항상 우리가 어떤 화학주라던가 그리고 해운주들 계속 좋다 했잖아요. 근데 언젠가는 고점을 찍고 지금 컨테이너선도 6주 연속인가 떨어지고 있어요. 운임 지수가요. 네. 그만큼 피크아웃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쪽도 만약에 유가가 급작스럽게 나타났던 것들이 해소가 되면서 진정이 된다. 라고 했을 때는 하방 쪽으로 가면서 유가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하면은 2분기에 영업이익 전망치가 7,400억이에요. 1조 2천억에서 7,400억으로 훅 떨어지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그만큼 또 피크아웃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1분기 실적이 잘 나올 거는 맞는데 그 이후에 유가의 흐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어떤 친환경이나 이런 쪽들이 유가를 급격하게 단기간에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최소 봤을 때는 한 2년 정도의 호황은 누릴 수 있다라고 보는데 관건은 이제 유가가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사연관 차장님께서는 정유주에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지금 S-오일이 자막으로 나갔는데 그러면 S-오일에 좀 관심을 가져봐도 괜찮을까요? 네, 최선호는 당연히 S-오일 탑픽으로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도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1분기 영업이익 1조 2천억 이상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추세 자체도 굉장히 좋아요. 8만 1,000원대에서 작년 11월 말 그리고 2월 말 올해 3월 중순에 산바닥을 잡았거든요. 기술적으로도 좋은 상태에서 수급이 유입되면서 정고점 9만 9천 원을 넘기려는 파동들이 살짝 나오고 있는데 오늘 윗꼬리가 살짝 아쉽게 달리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 돌파를 한다. 라고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최소한 2년간의 호황을 기대를 해본다고 하면은 한 13만 원 정도 목표가 잡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S-오일은 목표가 13만 원에서 15만 원 선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차장님께서 또 지금 금리 인상이 이슈가 네. 아직 해소된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렇다 금융주 쪽도 좋게 바라보실까요? 네, 금융주도 당연히 좀 좋게 볼 수밖에 없는 분야일 것 같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스몰 스텝, 걸음마로 시작했지만 큰 걸음, 빅 스텝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지금 오히려 금융주에는 호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고 하면은 일단 금융은 금리 인상하면서 이자 마진 상승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순이자 마진, 님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의 상승이 실적에 톡톡하게 역할을 할 것 같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부동산 경기가 조금 안정화가 됐어요. 그러면서 가계대출이 그동안에는 감소를 했습니다. 3개월 연속으로 감소를 했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 이런 시그널들 나오면서 순이자 마진은 증가를 했어요. 근데 지금 정권 바뀌면서 어떻게 됐죠? 주택 공급하겠다라고 얘기하고 대출 풀어줄 분위기거든요. 맞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가계대출 다시 증가하면서 그만큼 순이자 마진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금융, 특히나 이제 은행 쪽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에서 가계대출 재증가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일단 개인별로 DSR 확대라던가 어떤 한도를 풀어주는 이런 정책들이 나오면서 향후에 실적이 좀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또 금융 쪽, 은행 쪽이 될 것 같고요. 탑픽으로는 KB금융을 좀 꼽고 싶네요. 그쪽이 이제 순이익으로 따졌을 때 한 1조 3,8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에는 목표가까지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은 목표가가 잠시만요. 네. 좀 찾아보겠습니다. 네, KB금융을 지금 금융주에서 탑픽 종목으로 또 꼽아주셨고요. 네. 가격 전략까지도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가격 전략까지도 제시해 주신다고 합니다.
혹시 네. 준비되셨을까요? 일단은 한 6만 5천 원 정도의 파동을 넘기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네. 이후에는 어떤 빅스텝, 50bp 인상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던가 어떤 매파적인 성격들이 더 강해진다던가 그리고 양적 긴축의 강도가 빨라지고 세진다.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은행주는 그 추가적으로 6만 5천 원을 돌파하면서 더 움직일 수 있겠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금융주가 또 부동산 정책의 수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한 나비라는 시청자님께서 5일과 금융 딱 정석 투자네요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쉬는 게 좋아요. 근데 굳이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는 어떤 테마적인 성격에서 매매,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분들은 그쪽에서 움직이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고 조금은 안정적이고 나는 실적 위주로 그래도 실적이다. 주가는 바로바로 연동이 안 돼도 실적이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삼성전자 좀 지지받는 부분들 확인하면서 상단을 제한시키고 매매하는 그런 트레이딩 기법으로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도 아니라고 하면은 정말로 실적 1분기에 좋은데 그 이유는 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1분기 실적으로 봤을 때 정유와 이런 은행주 같은 쪽들 정석 투자를 하는 것도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분기 실적 개선 기대되는 업종과 종목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교보증권의 사영관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